스태크래스트에서 이제 그 LDA에 대해서 얘기한 방식은 그 좀 PCA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PCA와 LCA의 유사점은 둘 다 차원 축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차원 축소에서 새로운 차원을 만드는 거죠.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데 Principal Component라고 하는 새로운 축을 만드는 거고요. 그 축은 PCA에서는 그 축의 목적은 그 데이터 포인트의 베리에이션이 가장 큰 그러한 축을 찾는 문제예요. 그 차원 축소가. 근데 이제 선형 판별 분석에서는 그 축은 그 카테고리 간의 세퍼레이션이 가장 잘 되게. 근데 그 세퍼레이션의 정의는 그 평균 간의 거리가 가장 크면서 그 집단 내에서의 분산은 가장 적은. 그렇죠? between class 간의 거리는 가장 길고, 그다음에 within class 간의 거리는 가장 이제 컴팩트한 그러한 차원을 만드는 거죠. 그 문제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이 PCA나 LDA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 변수는 뭐 두 개, 그러니까 0과 1로 코딩되든,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분류의 문제여야 되고, 근데 그 예측 변수가 막 예를 들어 우리 어레이 데이터 같이 뭐 10,000개, 뭐 그렇게 이상 되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포화팅을 하고 그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원을 축소해서 한번 보자는 개념이에요. 차원 축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델의 유연성과 정확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제를 냈었죠. 그래서 우리 n이 크고 그다음에 예측 변수가 작을 때, 반대로 n이 작고 예측 변수 p가 많을 때, 그 우리 n과 p의 문제일 때 유연한 모델이 어떤 경우에 더 적합하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n이 적으면 유연한 모델은 적당치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n이 적으면 유연한 모델은 과적합의 위험이 크잖아요. 그죠? 학습 데이터셋이 적은 상황에서 유연한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과적합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보지 않은 그런 검정 데이터에 가서 그 정확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n이 적다는 것과 P가 크다는 것은 거의 동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P가 크다는 것은 그 유연한 모델이 노이즈를 학습할 기회예요. 그래서 마치 n이 적은 것과 P가 많은 것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유연한 모델에 대해서 그 학습의 편향은 낮추지만 분산을 굉장히 키워요. 분산을 굉장히 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NP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뭐 예측 변수가 많은 상황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이 트루풋 그런 테크놀로지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컬렉션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 예측 데이터, 예측 변수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n보다 p가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 변수가 많은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는 문제인데, 그걸 흔히 우리가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하는데, 이게 예측 변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항상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PCA와 LDA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아마 다음 시간에 정규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슈링키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변수 중에서 중요한 변수를 이제 셀렉션하는 방법 혹은 가중치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분산을 줄일 수 있거든요. 편향에 대해서는 편향은 학습 데이터에 있어서의 편향은 증가할 수 있는데 그 분산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학습 모델의 예측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 개념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선형 판별 분석의 이제 두 번째 이해 방식이에요. 첫 번째 이해 방식은 약간 좀 지오메트릭하고 좀 선형 대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은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베이즈 정리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분류의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y가 k일 확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면 베이즈 정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a가 주어졌을 때 b일 확률은 이걸 거꾸로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b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 그 다음에 b일 확률, 그것을 이제 a일 확률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사후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사전 확률로부터, 그러니까 사전 확률이 여기서는 B죠. 그 다음에 B가 주어졌을 때 A일 확률을 우리가 이제 likelihood, 가능도라고 하죠. 그리고 뭐 우도라고도 하는데 가능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 확률을 사전 확률과 가능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베이지 정리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되게 흔히 부딪히는 상황은 이런 거죠. 어떠한 검사 결과가 있는데 검사 결과가 여러분한테 주어졌어요. 검사 결과가 이럴 때 이 환자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 이거 사후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분류를 묶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이 사후 확률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거꾸로 이 질병이 있을 때 이 데이터가 주어질 확률을 구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확률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능도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병에 걸린 환자를 표본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표본에서 예를 들어 어떤 검사 수치에 분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포에서 그 어떤 검사 수치가 어떤 값 이상의 확률, 그건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분포는. 근데 거꾸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병의 확률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능도에 대한 이후에 이제 사전 확률을 얘기하는데, 사전 확률은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그 베이지 정리는 몬티홀 문제로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있을 테고, 의과대학에 들어와서는 그런 HIV 검사에서 양성일 때 이 환자가 HIV 진짜 에이즈일 확률 그거 구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관과는 다르게 HIV 검사의 HIV 검사의 예민도와 특이도가 굉장히 높아도, 그렇죠? 높아도 사전 확률, 그러니까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예민도와 특이도가 높아도 실제 그 양성 예측도, 그러니까 그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을 때의 그 질병의 확률은 상당히 우리 직관과는 다르게 매우 낮다는 걸 그게 이제 결국 베이지 정리잖아요.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분류 문제를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y가 k일 확률을 거꾸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y가 k일 때 x가 x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지 정리로. 근데 여기서 그 LDA에서는 두 가지 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은 y는 k일 때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첫 번째 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y가 클래스가 1일 때 어떤 예를 들어 아까 그 나이 예를 들면 뭐 생존 그 타이타닉호에서의 생존 문제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나이가 어떨 때 나이가 몇 살일 때 혹은 뭐 1등 칸 혹은 뭐 2등 칸에 탔을 때 그 사람이 생존할 확률인데 이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뒤집어서 가능도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한 사람들에서 나이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생존한 사람들 중에서 1등 칸, 2등 칸, 3등 칸에 탄 사람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거기서 LDA는 그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공통 분산 가정. 그러니까 y는 k, 그러니까 k가 0, 1의 문제라 그러면 그 클래스,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호에서의 그러면 생존을 하든 사망을 했든지 간에 그 그룹에서 나이의 분포는 분산은 같다. 그런 가정, 그래서 공통 분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 하에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선형 판별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낸다. 그 선형 판별 함수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축이죠. linear discriminant. 그러니까 이거는 0과 1을 분류하는 문제니까 축은 하나가 나오겠죠. 아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하고자 하는 문제라면 축이 두 개가 나오지만 지금 이거는 축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 축으로 이 데이터들을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그 클래스 간의 세퍼레이션이 가장 커지는 그리고 각 클래스 내에서의 그 퍼진 정도 분산은 가장 작은 컴팩트한 그런 그 선형 판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러면은 한번 이 실습을 한번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RStudi오로 돌아와서 아까 했던 그 선형 판별식 저기 타이타닉호 데이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LDA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MASS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제 Modern Applied Statistical Software인가 아무튼 그런 거고요. MASS라고 하는 거 패키지를 하나 설치하시고 라이브러리 통해서 로딩을 하면은 이 LDA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끝. 이렇게 하면 이제 LDA 선형 판별 분석, 선형 판별 모델을 타이타닉호의 트레인 데이터에 그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보고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먼저 나오는 게 이제 prior probability. 그러니까
yes. 그러니까 생존이 yes인 사람이 지금 한 40.5% 되는 거고요. 나머지 60%가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룹 means 보면은 이제 사망한 경우에 남자의 비율이 이렇게 83.9%라는 거고요. 나이가 평균이 30세. 세컨드 클래스인 경우가 22%, 서드 클래스인 경우가 60% 정도고요. 생존한 사람의 같은 그 평균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의 코에피션트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축이라고 했잖아요. 새롭게 만든 축, 그 그룹 간의 세퍼레이션을 가장 길게 하는 축. 그거는 결국 이 변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거든요.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웨이티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그 가중치가 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각 클래스에서 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값의 분포를 알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제 코앞 또 LDA 점 하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줘요. 다시 할게요. 보면 이제 사망한 사람, 생존한 사람에서 그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아까 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는 각 변수들의 그 웨이티드 리니어 컨비네이션 값이라고 했잖아요. 이 값이 이렇게 그 축에서의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오버랩이 좀 있긴 오버랩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LDA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에서 생존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프리딕트 함수를 쓰는 거죠. 모델명이 나오고 오브젝트가 나오고요. 테스트 뉴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predict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저장을 하면은 그 여기 이 오브젝트는 크게 이제 클래스하고 posterior x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posture가 그 사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이러한 예측 변수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관측치에서 그 환자가 그 생존할 확률 그게 이제 posture가 되는 거고요. 클래스는 그래서 예측 결과 어떤 클래스로 분류가 됐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 x 값이 그 이제 그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값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predict에서 그 posture 값을 꺼집어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존할 그 확률이 이 사람은 5.8%밖에 안 돼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망했네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뭐 네. 그러면 아까 했듯이 그러면 그 confusion matrix를 한번 해보려면은 테이블에서 아까 이제 predict에서 이미 클래스에 그 값이 담겨 있거든요. 사람인지 죽었는지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람인지 죽었는지는 테스트점 데이터에 있죠. 이거 해보면 여기 이제 confusion matrix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accuracy, 그 prediction accuracy가 어떻게 되느냐 하려고 그러면 이제 predict class하고 테스트점 데이터에서의 survived하고 같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76%